고진감래 할머니의 사연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자예요. 올해 84살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택배 기사님이 멀텅텅하고 큰 박스를 2개나 내려놓고는 벨을 누르더라고요. 나가서 우리 택배 시킨 거 없다고 하고는 주소를 확인하니 우리 집 맞더라고요. 그 박스를 집 안에 들여서 열어봤더니 그건 마늘 4접이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요즘은 저장 마늘이라고 해서 사도 금방 썩어서 그때그때 조금씩 사 먹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마늘을 많이 살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1시간 후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마늘 4접 주문해 놨으니까 받으시고 장아찌 담가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늘 4접, 400개를 84살 할머니 보고 혼자 가서 장아찌 담그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건은 올 봄에 마늘이 막 나와서 딱 장아찌 담그기 좋을 때였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 김미영이 현관문을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밝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보통은 어머니 하고 항상 뭐가 그리 불만인지 뚱해서 다니는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 택배 왔죠? 그래, 무슨 마늘을 저렇게나 많이 샀니? 어머니, 요즘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늘장아찌 좀 담가주셨으면 해서요. 마늘장아찌요? 저야 평생 해온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일도 아니지만요. 마늘장아찌를 담을 건데 무슨 마늘을 저렇게나 많이 샀냐? 어머니, 많이는 아니에요. 그냥 4접이에요. 4접? 너 4접이면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기나 하니? 마늘 1접이 100개야. 4접이면 400개라고. 4접을 어떻게 혼자 까? 어머니 힘드시면 천천히 하셔도 돼요. 천천히. 어차피 담가서 바로 먹지도 못하고 1년은 익혀야 하잖아요. 급할 것 없으니까요. 천천히 하라고요? 그것도 끔찍하게 시어머니 위해주는 며느리처럼 생색내가면서. 아무리 천천히 까도 그렇지. 4접을 혼자서 그게 말이나 되니? 그리고 내가 담가준다고 말했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주문한 거야? 어머니 먹던 장아찌도 얼마 안 남아서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주문해 놨어요. 어차피 하실 거라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럼 나한테 먼저 물어봤어야지 않니? 제가 좀 당황했나 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더 밀어붙이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마늘값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싼 걸로 주문했어요. 20% 할인받았거든요. 할인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저보고 마늘 4접을 까서 담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장아찌 담그는 건 어머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저는 해도 어머니 맛이 안 나거든요. 맛이 안 난다고. 처음부터 해볼 생각도 안 하면서 무슨 맛이 안 나? 더 어이없는 건 며느리가 벌써 장아찌 통까지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큰 통 2개 가져왔어요. 이 정도면 4접 다 들어갈 거예요. 큰 통을 들고 왔더라고요. 정말 계획적으로 준비한 거예요. 미영아,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고 했더니 어머니, 많이 담가놔야 오래 먹죠. 우리 가족도 먹고 어머니도 드시고 친정에도 좀 갖다 주고. 친정에도 갖다 준다고. 너희 엄마한테 해달라지 왜 허구한 날 나냐? 어머니가 담근 장아찌가 맛있다고 소문났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친구들한테도 좀 나눠주려고요. 친구들한테도 나눠준다고. 그럼 나는 마늘 까는 기계야? 마늘 4접을 어떻게 까냐고 했더니
어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니 건강하시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어머니, 마늘 까는 것도 손목 운동이 되잖아요. 손 움직이니까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치매 예방? 마늘 때문에 치매 걸릴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마늘 빨리 까는 법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여기 보세요.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깔 수 있대요.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30대 젊은 여자가 마늘을 까는 영상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서는 마늘 100개를 30분 만에 깠어요. 30분에 100개? 그럼 내가 나보다 젊으니까 30분 만에 100개 까. 그럼 되겠네. 어머니, 이 방법 쓰시면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어머니 손도 엄청 빠르잖아요. 금방 한다고. 말이 쉽지. 그럼 너가 가져가서 까가지고 와. 그럼 장아찌 담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나 혼자는 못해. 그런데도 며느리는 듣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어머니, 그럼 시작하세요. 저는 오후에 친구들하고 약속 있어서 못 도와드려요.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도 없으면서 못 도와준다고. 어머니, 급한 건 아니니까. 이번 주 안에만 해주시면 돼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할 말은 많았지만 괜히 시끄럽게 일 만들지 말자. 나만 좀 참으면 되는 일이다 했죠. 그리고 어머니, 장아찌간 맞추는 것도 어머니가 잘하시니까. 제가 하면 짜거나 싱거울 수 있거든요. 그럼 너는 뭘 할 거냐? 다 하시면 가져갈게요. 그리고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어머님은 좋으시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나가면서 한 마지막 말. 어머니, 마늘장아찌 정말 기대돼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니까 맛있을 거예요.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뻔뻔한 며느리를 생각 같아서는 정말 딱 끊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1943년생이에요. 경기도 평택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정말 가난한 농가였지요. 저는 오남매의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귀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아들만 귀하고 딸들은 시집 보내면 그 집에 뼈를 묻어야 한다고 했던 시절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갔어요. 오빠는 중학교까지 보내줬는데 저는 국민학교 4학년까지만. 그때부터 집안일을 했어요. 동생들 돌보고 밥하고 빨래하고. 어린 나이에 집안의 일꾼이었어요. 12살 때부터 집에서 일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부잣집에 가서 빨래거리를 받아오면 같이 빨래하고 동생들 돌보고. 17살 때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죽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돈이라는 걸 처음 만져봤어요. 그것도 다 집에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선을 봤어요. 상대방은 김종수라는 분이었는데 22살이었어요. 우리 남편이지요. 그분은 고향은 평택이고 서울에서 공장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로서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부모님과 친척들이 영자야, 좋은 신랑감이니까 결혼해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부모님 말씀에 따르는 게 당연했거든요. 선본 지 얼마 안 되어 다음해 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신혼집은 영등포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낡고 정말 작았지만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남편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착실하고 저한테도 잘해줬어요. 그리고 다음에 첫째 딸을 낳고 둘째, 셋째 아들을 낳았어요. 아이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편한 게 없었거든요. 기저귀도 천으로 만든 거 빨아서 써야 하고, 아이 셋을 키우면서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일을 찾아 했는데, 애들이 어려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부업을 이일 저일 닥치는 대로 했어요. 아이들 재우고 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자 밖으로 일을 나갔어요. 식당에서 서빙도 하고 주방 일도 하고 일을 가리지 않고 했었죠.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밥 해주고 큰아이는 학교 보내고 작은 애들은 이웃집에 맡기고 그리고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보면 보람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정말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딸은 고등학교 나와서 작은 회사 격리로 들어갔고 큰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큰아들 종철이는 대학까지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야 진짜 출세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때는 진짜 힘든지 모르고 살았네요.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1980년대에는 조금 생활이 나아졌어요. 남편이 승진해서 월급이 올랐거든요. 1992년 큰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때 며느리를 처음 만났지요.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라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 손자가 태어났어요. 그때 제가 산후조리를 도와줬는데 한 달 동안 아들네 집에서 살면서 아이 돌보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때도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해요라고 말은 했지만 뭔가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둘째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또 한 달 동안 돌봐줬는데 그런데 며느리가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김치 좀 담으세요.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밑반찬 좀 만들어주세요. 어머니, 아이들 옷 좀 수선해주세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해줬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하고는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시간이 좀 생겼지요. 어머니 시간 있으시니까 이것도 좀 해주세요. 어머니 바쁘신 게 아니니까 저것도 좀 해주세요. 바쁘지 않으니까 해달라고요? 제가 며느리 전용 일꾼이에요?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나 명절을 먼저 챙긴 적이 없었어요. 번번이 말하는 것도 치사하고 며느리 시키느니 내가 해버리지 하고 말 안 하고 참고 넘어가고 했더니 이제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더구나 이제는 명절도 다들 안 지내고 줄이고 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더 심해진 거죠. 그러면서 김장 때면 매년 배추김치 알타리, 갓김치, 파김치, 깍두기, 동치미, 백김치 정말 다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해달라고 해요. 일은 저 시키고 전국으로 철철이 놀러 다니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은 거에는 저는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즘은 해외여행도 뻔질나게 다니더라고요. 주위 친정 식구들 하고 간다, 친구들 하고 간다 하고요. 심심하니까 일을 해달라고요? 제가 오락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계속 써야 치매가 안 온다고 하잖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일을 시킨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가. 최근에는 아예 대놓고 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요즘 외식비가 비싸니까 집에서 해 먹어야죠. 어머니가 해주세요. 어머니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집에서 만든 게 더 맛있잖아요.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도 드실 거니까 많이 해주세요. 어차피 저도 먹을 거니까 많이 해달라고요? 그럼 저는 혼자 조금 해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이번에 그게 달한 게 마늘 장아찌예요. 마늘 4접을 저 혼자 까라고 하면서 친정에도 나눠주겠다고 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생각하니까 화가 나서요. 마늘 4접을 어떻게 까나.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물이 있었는데 못 봤나 봐요. 아이고. 넘어지면서 오른팔을 바닥에 짚었어요. 정말 아팠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팔이 아프면서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지. 한참 동안을 혼자서는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종철아, 엄마가 넘어졌어.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어머니, 어디서 넘어지셨어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에 큰아들이 와서 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금이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2주 정도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팔에 깁스를 해서 고정시켜 놨어요. 어머니, 정말 조심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위험해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마늘을 어떻게 까죠? 오른팔을 못 쓰는데 마늘 400개를 까는 건 불가능했어요. 그때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마늘은 까고 계세요? 얼마나 까셨어요? 미영아,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세요? 내가 넘어져서 팔을 다쳤어. 어머니, 심각해요? 별건 아니죠? 골절은 아니래. 그런데 2주 동안 팔을 못 써 깁스를 해놨어. 어머니, 그럼 마늘은 어떻게 해요? 며느리는 팔 다쳤다는 제 말은 무시하고 마늘 걱정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제가 번뜩 생각났어요. 이게 기회구나. 내가 해야지. 네? 제가요? 그래.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팔을 다쳤으니까 내가 해야지. 마늘이 너무 많아서 냉장고에도 못 넣고 방치하면 햇마늘이라 금방 썩을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깁스 풀고도 1달 이상은 조심하라고 했어. 며느리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마늘 까는 거 잘 못해요. 배우면 돼. 어려운 일도 아니야. 어머니, 그래도. 미영아, 내가 마늘 장아찌를 해달라고 했잖니. 엄마가 다쳤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며느리가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가 부탁한 일인데 어떻게 안 한다고 하겠어요? 네. 그래도 저는 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하는 수 없죠. 알겠어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제 며느리가 직접 마늘 까는 고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더 재미있게 만들어야죠. 마늘 4접이 든 상자를 거실에 끌어다 놓고는 저는 곧바로 동네 마트에 갔어요. 사장님, 마늘 배달돼요? 2접 배달해 주세요. 그럼 이따 배달해 드릴게요. 집에 와서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언제 올 거냐고. 네, 어머니. 오후에 가서 할게요.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왔어요. 정말 우울한 표정으로. 어머니, 마늘이 정말 많네요. 너가 시킨 거야 마늘 4접. 뭐가 많아? 장아찌 많이 담가놔야 오래 먹지. 며느리가 얼굴은 죽상을 하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내가 마늘 장아찌 해달라고 한 거야. 엄마가 다쳤으니까 내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 다 해요? 천천히 해. 급한 거 아니잖아. 며느리가 마늘 1접을 열어보더니 절망적인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머니, 한 접에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100개야. 요즘은 50개짜리도 많은데. 너가 100개짜리 진짜 꽉 찬 네 접을 샀더구나. 400개를 제가 다 까야 해요? 그럼 누가 해? 엄마는 팔 못 쓰잖아. 며느리가 마늘 하나를 집어서 까기 시작했어요. 서툴러서 껍질을 제대로 못 벗기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까는 거예요? 너는 살림이 몇 년이라고 마늘 하나 제대로 못 까니? 더구나 햇마늘은 손만 대도 훌렁훌렁 까지는 쉬운 마늘을. 그러면서도 저는 속으로는 다 내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마늘까지 닦아서, 찧어서 반찬만 해먹을 수 있게 해준 내 잘못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아, 엄마가 팔을 다쳐서 보여줄 수가 없네. 어머니, 인터넷에서 찾아볼게요. 그래, 찾아봐라. 며느리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보면서 마늘을 까기 시작했어요. 정말 서툴렀어요. 한 개 까는데 3분씩 걸리더라고요. 어머니, 이걸 400개나 까야 한다고요? 응, 너가 샀잖아. 내가 마늘 장아찌 많이 담가야 한다며. 그때 2접 더 시켰던 마늘이 마트에서 배달이 왔어요. 어머니, 그게 뭐예요? 하는 김에 좀 더 해서 딸내도 주고, 작은 아들내도 나눠 먹고, 내 친구도 좀 나눠주고, 혼자 살면서 입맛 없다는 친구도 있고, 생각해보니 줄 사람이 많더구나. 네 접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2접 더 샀지. 네? 뭐라고요? 그게 말이나 돼요? 왜 안 돼? 너희 친정 식구들도 나눠주고 친구들도 준다며.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어머니, 저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해요? 저 못해요. 어차피 시작했는데 이거 상하면 아까워서 어떡하니. 천천히 해라, 너 힘드니까. 저는 힘 빼고 유들유들하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제가 6접을 다 까야 해요? 그럼 누가 해? 엄마는 팔을 다쳤잖니. 어머니, 마늘 6접이 몇 개인지 아세요? 600개예요. 알아. 그래서 천천히 하라는 거야. 급한 거 아니라고 했잖니. 어머니, 이걸 제가 다 까야 해요? 그럼 누가 해? 엄마는 팔을 다쳤잖아. 며느리가 마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면서 계속 마늘을 깠어요. 첫날에는 마늘 몇 통 못 깠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또 할게요.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잖니.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다음 날 오후에 며느리가 왔어요. 어머니, 이거 정말 많아요. 마늘 600개가 말이 돼요, 말이? 천천히 해. 급한 거 아니라고 했잖니.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마늘 까기를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와서 마늘을 깠는데 손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더라고요. 어머니, 손가락이 맵기도 하고 너무 아파요. 처음에는 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어머니, 마늘 냄새가 손에서 안 빠져요. 온몸에도 다 뱄어요. 그래, 마늘 냄새는 잘 안 빠져. 며느리가 장갑을 이것저것으로 중무장하고 반창고를 손가락에 붙이고 왔어요. 어머니, 손가락이 까져서 반창고 붙였어요. 며느리가 하루 종일 마늘을 까도 얼마까지 못했어요. 다음 날도 며느리가 와서는 울상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거 언제 닦아요? 그럼 아침 일찍부터 와서 까면 되지. 오후에 늦이감치 와서 얼마나 까겠어? 어머니, 허리도 아프고 고개도 아프고 손가락이 아픈데 어떻게 더 많이 까요? 그리고 또 다음 날 며느리가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아이고, 고생이 많다.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해야지.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다음 날은 며느리가 지쳐서 왔어요. 어머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겨우 반 정도 깐 상태였어요. 힘내라, 절반 넘게 했잖니. 어머니,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해요. 그 다음 날은 며느리가 동네 친구를 두 사람 데리고 왔어요. 어머니, 제 친구예요. 도와주겠다고 해서요. 그래. 고맙네. 아주머니들이 도와줘서 마늘 까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일주일째. 드디어 어머니 마늘 다 깠어요. 며느리가 정말 지쳐 보였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 심했나 했지만 몇십 년을 내가 하는 건 당연시하는 며느리가 한 번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고생했다. 이제 장아찌 담가야지. 어머니, 장아찌 담그는 것도 제가 해야 해요? 그럼 누가 해? 엄마는 팔 못 쓰잖아.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었어요. 장아찌 담그는 것도 며느리가 했어요. 마늘 씻어서 물 빼놓고 소금물 만들고 일주일 동안 꼬박 고생해서 마늘 장아찌 6접을 완성했어요. 담을 통이 없어서 집에 있던 통에 하고 통을 몇 개 더 사서 담았네요. 어머니, 다 됐어요. 며느리가 정말 지친 표정이었어요. 고생 많았어. 이제 가져가면 되겠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며느리가 아들이랑 같이 와서 실어 갔어요. 어머니, 정말 저 힘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온몸에서 마늘 냄새가 안 빠지고 손이 다 터졌어요. 그래, 이제 알겠지? 엄마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지.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제가 혼자 웃었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렸겠구나. 어머니, 팔은 좀 어떠세요?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많이 나아졌어. 이제 조금씩 쓸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니, 집사람이 정말 고생했나 봐요. 혼자 마늘 600개를 다 깠다면서요? 그래, 이번에 고생 좀 했지. 어머니, 집사람이 울면서 얘기하던데. 손가락이 다 까지고 아팠다고요. 물집이 생기고 부르텄더라고요. 그런데 종철아, 내 생각은 어떠냐? 저요? 뭐가요? 며느리가 평소에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지? 큰아들이 잠시 조용했어요. 어머니, 집사람이 좀 무리한 부탁을 많이 했나요? 많이. 엄마를 뭘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말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며느리가 직접 해보니까 어떻던.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야 알겠지. 어머니, 앞으로는 저 사람이 함부로 부탁 안 할 거예요. 말은 안 하는데 혼났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그 다음 주에 며느리가 왔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팔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무리한 부탁을 많이 드렸네요. 이제 알겠어? 네. 마늘 까면서 정말 느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그 많은 김장도 혼자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 나는 원래 누구 손 빌리는 것 별로 안 좋아해서 뭐든 혼자 하는 게 편한 사람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나이도 있고 나도 일이 무서운 나이야. 며느리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며느리가 부탁을 했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면서요. 어머니,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정말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된다고. 전에는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라고 했는데 부탁이 아니라 아랫사람한테 지시하듯 하더니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뭔 부탁이냐? 어머니,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배추김치 2포기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 하신다고 하면 제가 가서 도울게요. 사 먹으려고 조금 사와 봤는데 정말 맛없어서 그래요. 배추 2포기. 전에는 당연하게 명령조로 말하더니 이제는 와서 돕겠다고 하네요. 저는 김치거리를 준비하면서 열무 김치하고 오이 소박이거리도 좀 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바로 역지사지의 힘, 교육의 힘이에요. 실제로 며느리가 와서 배추를 절이는 것부터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잘하고 있어. 이번에 너도 좀 배워봐. 요즘 세상은 아무리 사먹는 세상이라고 해도 내가 할 줄 알면서 사먹는 거랑 다르잖니? 어머니, 정말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걸 혼자 다 하셨어요? 엄마가 평생 해온 일이야.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함부로 부탁 안 드릴게요. 김치 담그는 것도 며느리가 주로 하고 저는 옆에서 지시만 했어요. 소금을 좀 더 넣어. 고춧가루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김치가 시원하지 않고 텁텁해서 맛없어. 열무도 살짝 절이는 것 같아도 열무가 야들야들하게 절여야 해. 열무는 푸른 김치라서 고춧가루는 많이 넣어도 빛깔이 잘 안 나. 조금만 넣어야 김치가 깔끔하고 시원하지. 네. 양념을 좀 더 발라. 며느리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김치가 완성됐을 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니까 할 수 있었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감사였어요. 그래, 이번 김치는 모두 내가 한 거야. 처음 한 건데 맛있게 잘했구나. 고생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혼자 해볼게요. 오늘 배웠으니까요. 다음에는 혼자 해보겠다고요? 제 며느리가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부탁할 때도. 어머니, 죄송한데 혹시 괜찮으시면 정말 간단한 거라서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하고 제가 뭔가 해주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정말 대견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좀 더 지켜봤어요. 정말로 변한 건지 아니면 잠깐만 그런 건지. 그런데 정말 달라졌더라고요. 며느리가 다음에 또 부탁을 할 때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이렇게 감사해하고 도울 일이 없냐고 묻더라고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직접 해볼게요. 어머니한테 부탁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마늘장아찌 담는 경험이 며느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팔 다친 게 정말 잘된 일이었어요. 덕분에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의미는 며느리가 생각한 것과 달라요. 나이가 많아도 만만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84살 할머니도 며느리 교육은 할 수 있어요. 정말 통쾌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는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팔을 다친 것도, 마늘을 많이 주문한 것도, 모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마늘을 직접 까보면서 깨달은 게 많을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힘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구나.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확실하게 깨우쳐 줘야 해요. 물론 며느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제일 좋죠. 하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를 공짜 일꾼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인간이에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도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팔을 다친 건 우연이었지만 그걸 며느리 교육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제가 팔을 다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음에도 제가 다 해줬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건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혼 초부터 가르쳐 줄 걸 다 해줘 버릇하다 보니 세월이 지나고 그게 당연하게 되고 나중에는 며느리 시중을 드는 형국이 된 거예요.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고생시킨 시어머니를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달라졌잖아요. 며느리가 직접 마늘을 까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몸으로 느꼈을 거예요. 손가락이 아프고 마늘 냄새가 손에 배고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안 보이고 그제서야 저의 고생을 이해한 거예요. 그 이후로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뭔가 해주면 정말 감사해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제가 도울 일은 없어요? 전에는 당연하다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감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번 일로 또 다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뒷방 늙은이 같지만 살아온 세월 노하우가 된 건 무엇보다 지혜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힘은 세지만 경험과 지혜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하면 젊은 사람들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며느리나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당당하게 맞서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싸우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직접 해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게 돼요. 몇 번 경험하고 나면 함부로 부탁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는 며느리를 용서했어요. 오히려 요즘은 며느리가 더 잘해줘요. 그리고 며느리가 가끔 물어봐요. 어머니, 마늘 까는 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하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 서로 배려하면서 살자. 이제는 서로 이해하고 지내요. 며느리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저도 며느리를 도와줄 건 도와줘요. 하지만 선은 확실하게 그어뒀어요. 다시는 저를 공짜 일꾼으로 생각하지 못하게요. 여러분들도 가족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세요. 나이 많고 집에 있다고 해서 시간 남아돈다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어른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 거예요. 저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가족들한테 무시당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진감래 할머니의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단맛이길 바랍니다.